안녕하십니까. 저는 쌤TV 가칭. 쌤이 뭐냐면은요, 안전과 보건, 그리고 환경을 관리하는 쌤코리아라는 자그마한 안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뱅기나라 이상학입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을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랴부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양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피치 지도사라는 과정을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졸업여행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예산의 예당 저수지로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익산시청의 익산시장이죠. 정원용 씨. 다문화가정 행사에 가서 거기서 축사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잡종이다, 튀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을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지금 12년 차, 8월이면은 만 12년이 됩니다. 아이는 9살, 5살,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을 두고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한순간에 잡종으로 전락한 거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했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내 아이들이 잡종 취급을 받아야 되나? 저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하고 중국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를 해요. 그리고 물론 한국말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틀리게 어마어마하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축복받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지자체 시장이라는 사람이 잡종이라뇨. 그것도 다른 행사도 아니고 다문화. 어이가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장에서 잡종이라니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이런 발언은 그 사람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전 지금 솔직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여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안양에 와 있는데 지금 마음은 벌써 익산시청 앞에 가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달려가야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좀처럼 이 울분이 풀어지질 않아요. 아이들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부분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어디 쓰이느냐? 물론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이민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예산은 들어갑니다. 뭐 그게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전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유치원비? 맞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똑같습니다. 모든 게. 근데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연합일보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기자가 있어요. 이상학 기자라고.
그 기자분이 글을 쓰신 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 그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다문화 과정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기사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기사를 내릴까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놔두세요. 하지만 다음부터 다문화 과정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는 좀 더 제대로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좀 올려주십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국에 수없이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요, 다른 거보다도 어른들한테 그러는 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잡종, 튀기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언제적 사고방식인 겁니까? 우리나라 점점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글로벌하게 발전하고 있고 나날이 시민의식 높아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일개 시장이라는 사람이 공식 행사에서, 그것도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잡종이니 튀기니, 제가 어지간해서는 정말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젯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졸업여행을 피하고 익산으로 달려가서 익산 시장 앞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받고 싶어요. 왜 내 아이들이 튀기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민감한 게 아니에요. 직접 당사자가 돼보면 이 심정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세요. 익산시장의 발언이 잘못됐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대략 한 6,000명이 좀 넘은 거로 제가 아침까지는 봤는데요. 저는 제가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은 사실 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안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민방위, 충청북도 일대의 민방위 교육의 응급처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공기업에서 안전교육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을 종식시키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경로대학도, 중학교, 유치원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안전을 전파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여행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고객분들을 모시고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헝가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제가 15분을 모시고 나가서 잠깐 동안의 이동이지만 배를 타고 가는 순간에 라이프 자켓을 무조건 착용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잘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 저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안전을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항상 자부심을 갖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문화 가정이야. 저희 아이가 6살 때 유치원에서, 큰애가 6살 때인데요,
엄마가 유치원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변 친구들이 엄마가 오면 자꾸 중국말을 한다고 그게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중국 사람이야.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했고 그래서 네가 태어났어. 그럼 너는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중국 사람인 거다. 그렇게 아이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네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한국말 하나밖에 할 줄 모르지만 너는 중국말도 할 줄 알잖아. 그래서 그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다문화 가정인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면담을 하면서 알게 됐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발표 때 중국어로 동시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흔쾌히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잡종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미어 터지고 답답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잠깐 시간에 미처 준비도 안 됐는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제 회사는 안전, 보건,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런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막말 일삼는 이런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응징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발 띄었고요. 제가 힘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쌤TV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요, 제가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잘 안 돼요. 최근에 변경했습니다. 90일에 3회밖에 안 됩니다. 저는 바꾼 적이 없는데 한번 바꾸기만 하면은 이래요. 그래서 곧 정식 명칭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요.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격앙된 상태에서 속풀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